안녕하세요. 한자풀이의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오는데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해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글을 문자, 풀해자, 힘력자 그래요. 그래서 글을 푸는 힘 또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없고요. 인터넷상을 찾아보니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뉴스에도 보니까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세요? 문해력 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요. 여기서 심심하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심심하다라는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심심하다는 것은, 할 일 없이 재미없게 시간을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뭐 하지? 아이고, 심심해. 왜 이렇게 심심하지? 뭐 하지?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맨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그 TV나 누가 높은 인사가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일반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국어사전 의미에 또 아는 그 한자상 해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심심인데요. 심할 심자, 기쁠 심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런 뜻은 심할 심자, 기쁠 심자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심심 그런 거예요. 그게 심하다는 것은 매우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깊게 사과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매우 깊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깊게 사과를 드립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매우 깊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또는 TV라든지 언론계에서도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할 때는 가로 열고 마음으로 매우 깊게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그 문자를 넣거나 아니면 그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어줘야만이 오해가 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떤 문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오해 사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요. 자, 또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요. 읽을 줄 알아도 이해를 못한 국민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문해력 저하 현상으로 불린다. 문해력이 부족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글을 읽는 훈련을 놓아버린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요. 모두의 문제예요. 한자를 싫어하고 한자를 안 배워서 모두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자를 많이 알도록 합시다. 그래야만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러면서 싹 머리에 들어오죠. 아, 심심한? 그 매우, 마음으로 매우 깊게 사과를 드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딱 빨리 인식을 해야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문해력.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째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럴 문자. 자, 그럴 문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글, 문장 또는 편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요. 요게 지금 위에 거가요? 대지해 머리예요. 돼지의 머리는 머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머리. 그 다음에 머리가 높이 있죠. 그게 높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지붕 모양을 나타내고요. 또 이런 모양, 글자 모양, 이런 돼지의 머리 글자 모양 물건, 글자 모양 물건. 네. 그런 걸, 이런 걸 나타내요. 한자는 그래요. 한자는. 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열이 삐지고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열이 삐지고 뭐 이렇게 막 삐지는 그런 현상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지붕 모양이라고 하니까 지붕 모양 좀 이해를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이 있는데요.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설립자잖아요, 설립자. 설립자예요. 그래서 요것이 지붕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 증거 제시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글자 모양이라고 했죠. 돼지의 머리 모양처럼 생긴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나무를 자른 형태입니다. 이게 자른 형태니까 잘 볼까요? 자, 땅에서 나무를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잘랐어요. 쭉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자른 거를. 구루터기라고 하죠. 구루터기. 구루터기. 예, 구루터기 모양이에요. 이게 이 돼지의 머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잘라버린 거죠. 나무가 이렇게 이제 쭉 줄기와 가지가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버린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양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 밑에가 그럼 뭐가 있어요, 또? 나무 땅 속에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뿌리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뿌리가, 나무에 뭐 뿌리가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양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뿌리가 막 있는 모양의 형태를 말하는. 그 뿌리가 있는 모양. 그래서 구루터기에 뿌리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나무가 처음에 심어가지고 조그말 때, 작을 때 나무 뿌리가 한두 개가 있죠. 그렇잖아요. 조그만 나무가 막 뿌리가 막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몇 개밖에 없죠, 뿌리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뿌리가 막 늘어나잖아.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늘어나요. 그렇죠? 여기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구루터기 모양이고 이거 나무 뿌리 모양이 있어. 나무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막 뿌리가 늘어나듯이 글자도 늘어난다 해서 그럴 문자예요. 왜 글자가 늘어나요? 옛날 조선시대 때나 뭐 삼국시대 때 뭐 TV, 냉장고, 뭐 세탁기, 자동차, 버스,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게 다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그 단어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글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금 현재 없는 단어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물건들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하면은 또 그 단어의 명칭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생기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그 증거 제시를 더 해보면, 자, 그런 문자가 그렇다면은, 글자 자자가 또 있잖아요. 이게 글자 자자인데, 글자 자자예요. 이 7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자자도 해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간머리예요. 간머리. 간머리는 간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집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집이 있어요. 집 꼭대기가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벽이 이렇게 있죠. 예. 자, 이런 모양.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 집을 의미해요, 집. 집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예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처녀 총각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예요?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으면 애를 하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옛날에는 뭐 7, 8명, 10명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애가 막 늘어나잖아. 그렇죠? 집에 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글자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냉장고, 세탁기, 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에? 그렇게 늘어나시 이게 집에서 애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럴 문자, 글자 자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럴 문자 이제 그럴 문자인데 그래서 글을 말하는 것이죠. 글을 말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삐지고 요렇게 삐지는 현상처럼 것은 어떤 그 무늬 모양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예쁘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무늬를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글도 되고 무늬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두 가지 뜻이 나는지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글, 또 문이 두 가지 뜻이 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럴 문자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문문자죠. 문문자예요. 문문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글, 그런 뜻이죠. 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이제 대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방문을 얘기합니다. 방문. 방문이죠. 이게 방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읽고 지금 어떤 먼 데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누가 집 나갔다든가 누가 뭐 다쳤다든가 누가 또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막 이렇던 그런 것들이 소식이 전해 왔을 때 그때 그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글을 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방 안에서 방문 안에서 글을 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글이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안 좋은 그런 표정을 짓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근심이라고 하죠. 근심할. 네, 그래서 근심할 민자입니다. 이번에 2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자죠. 범호. 호랑이호. 범호자. 범은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호랑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문자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호랑이를 뜻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사람, 또 높은 사람,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그런 사람. 이게 나이 많이 드신 분에게 글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높은 사람에게 글을 보내거나 나이 많으신 분에게 보낸다 그런 뜻인 게 무서운 사람에게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에게 보낸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에게 호랑이에게 글을 보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 같이 무서운 사람에게 글을 보낼 때 우리가 막 그냥 막 얘기하면서 글을 보내요. 아니면 삼가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말을 표준어를 써가면서 그랬어요, 어쨌어요 하면서 막 좋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좋게 조심스럽게 높여가면서 얘기를 써야죠. 예?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에게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뭐라고? 조심스럽게 막 쓰는 거. 삼가한다 그러죠, 삼가. 예, 그래요. 삼가할 건입니다. 예, 이거는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삼가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도 호랑이처럼 높은 무서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글을 조심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삼가할 근자입니다. 자요. 자, 이거는 해일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이죠.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일은 해가 둥글고 또 하늘에 뜨고 또 밝죠. 예, 그렇죠? 밝게 이렇게 해가 뜨는 것에서 밝고 환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해가 또 뜨겁죠. 햇빛이 막 쨍쨍거리면 또 뜨겁잖아요. 열받고 막 뜨거울 때가 뜨겁고 또 환하다. 그 또 좋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밤 어둡다 그런 걸 부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해는 밝으니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좋다. 네. 좋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걸 좋은 글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글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에 막 이렇게 뭐 오늘은 어디 갈까? 뭐 먹고 싶어? 막 그러면서 너 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래, 글을 이렇게 쓰면서 남녀가 이렇게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화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목할 미자입니다. 화목할 민자예요.
예,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정답게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답게 지내는 것을 화목하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급에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게 보면은요, 또 이제 여기 이제 글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문의를 또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래요. 여기 지금 해일자입니다. 해일. 자, 이거는 또, 예, 문의, 여기서는 이제 문의를 의미합니다. 문의. 예, 문의를 의미해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해가 떴어요. 해는 뭐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 해는 둥글고 밝게만 있는 것이지, 뭐 어떻게 무늬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늬를 이루는 게 뭐예요? 구름이잖아, 구름.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고 구름이 막 이렇게 무늬,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고 이게 무늬가 있는 모양. 이거를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해가 떠 있고 구름이 떠서 이렇게 무늬를 이루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민자입니다. 하늘민 2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요거는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옥. 자, 요것도 무늬를 의미해요. 무늬.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옥이 있는데 옥에서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모양 형태로 막 이렇게 막 무늬를 해서 새겼어요. 아름답게, 예쁘게. 예, 새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옥, 다울, 민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무늬를 해당된다. 옥의 무늬가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민자입니다. 옥 아름다울 민.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해가 하늘에서 떠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떠서 무늬를 이룬다. 그래서 하늘 민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 해가 글자, 옥과 글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벌레충자예요. 벌레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를 나타냅니다. 무늬. 예, 그래요. 그러니까, 벌레는 벌레인데 무늬가 있는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모기가 있는데요. 모기가 이렇게 지금 하얀 좀 무늬가 막 있죠. 이런 무기 봤죠? 여러분. 이렇게 하얀 무늬가 있어요. 까맣고 하얗고 하는 그런 무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죠? 이런 하얀 모기 이렇게 무늬가 있는 모양. 모기는 벌레이기 때문에 벌레충자를 썼고, 여기서 무늬로 해당돼요. 그래서 모기 문자입니다. 모기문. 여기 1급에 있어요. 그래요. 이런 모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다 까만색의 모기도 있고, 이렇게 또 하얀 무늬가 있는 모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기 문자다. 1급에 있어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서도 무늬입니다. 무늬. 요거는 실사자죠. 실사. 자, 여기하고 똑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요것도 실사. 요것도 무늬, 그래요. 자, 그런데 한자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데도 한자가 위치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한자를 배울 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꼭 이 말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한자는 이게 이제 실사자가 2개가 있잖아요. 실사자가 있는데 실사자가 그럴 문자 밑에 써졌죠. 요거는 실사자 그럴 문자 앞에 써졌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써줄 때는 항상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 좋다, 부정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볼까요? 지금 이게 무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무늬가 막 있죠. 이렇게 막, 여러분, 이렇게 막 지금 무늬가 막 있죠. 그리고 요거는 실사자인데, 요거 무늬를 뭘로 냈어요? 옷을? 실로 낸 거죠. 실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실로 냈잖아요. 실에다가. 그렇죠? 실로 이렇게 무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실사자를 쓰는 거 실로 무늬를 내가지고 옷이 이 모양이 아름다워요. 막 어지러워요.
이 모양이 지금 아름답습니까?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울. 그러니까 어지러울 문자예요. 요거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사자인데, 여기도 실사자는 옷에 이제 실무늬를 이렇게 이제 꽃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무늬를 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늬고 실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졌어요. 이게, 여기를 이제 앞에 써줬으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무늬가. 이게 무늬 문자입니다. 그래서 무늬 문자예요. 이게. 자, 밑으로 써주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가 막 어지럽게 있다고 어지러울 민자고, 이거 앞에 써주면 이제 긍정적인 것이죠. 좋은 거. 그렇듯해서 이게 이제 무늬가 있는 모양. 그래서 무늬 문자다. 3급에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무늬입니다. 무늬. 자, 요거는 입구자인데요. 입구자인데 입수임 기능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나타냅니다. 물건을 나타내요. 그래서 물건이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막 무늬가 지금 이게 상자에 어떤 무늬가 막 이게 자개 무늬 막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보물 상자라든지 키 큰 거 막 그런 거 넣어놓을 때 쓰는 그런 상자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또 이렇게 가구가 또 막 예쁘고 막 그 자개 무늬 모양 이렇게 자개 무늬 모양 이렇게 비싸게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무늬를 넣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자개 조그만 거 막 소중한 물건을 넣는 그 상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함부로 놔둬요? 아니면 아껴요? 아끼잖아요. 그게 아낄 린자입니다. 아낄 린. 이건 1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문자에서 글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삐져가지고 어떤 무늬를 내기 때문에 그 무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글도 나타내기도 하고 무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글자로 해석하면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한자가. 글과 무늬로 해석을 해야만이 이 문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전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좋아요. 자, 풀해자. 자, 풀해자는 4급에 있습니다. 이게 풀다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묶인 것이나 뭉친 것을 끌거나 풀어지게 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한자상 해석은 뭐냐?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그 뿔각자입니다. 뿔각. 요게 칼도자예요. 칼도. 그 다음에 요거는 소우자죠. 소우,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소의 뿔이 칼을 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원래 소뿔이, 원래는 정상적인 뿔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나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나는 뿔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나도 그런 걸 좀 봤는데, 지금 요 소가 그래요. 요 소가 지금 요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삐졌어요. 자, 요거 지금 뿔은 점점 이렇게 소가 성장하면서 자라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뿔가 이렇게 점점 뿔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자기 머리를 뚫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진짜로. 그러면은 요 소를 키우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나중에 죽어요. 소가 이게 뿔이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뿔 속으로 들어가니까,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칼로 잘라줘야죠. 칼로 잘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뭉치거나 뭉치거나 하는 것을 끌거나 푸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꼬이는 그런 뿔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이나 실제상은 아직 나도 이렇게까지는 꼬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꼬이는 게 봤어요. 어떻게 꼬였냐면요. 요거 요렇게 갖고 요거 두 개가 요렇게 꼬여. 이렇게 꼬이는 거 봤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실제로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꼬이는 소뿔이 이렇게 꼬이는 소뿔을 지금 못 찾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보여주는데, 요렇게 뿔이 나고 또 여기서도 요렇게 뿔이 나서 서로 이렇게 엉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도 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풀해자예요.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뿔각자인데, 예, 뿔각자인데, 이게 뿔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사람, 여기가 이제 그 짐승의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뿔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뿔각자인데요. 짐승의 머리, 이게 짐승의 머리에 뿔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거 있고요. 소자는 또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게 소 머리 모양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석이 좀 이런 어떤 해석보다도 이게 지금 사람인자죠. 위에가 사람인자입니다. 이게 사람인자죠. 그 다음에 열십자, 여기 열십은 동사남북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게 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짐승보다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소보다 많은 이득을 주는 건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요, 이 소는 그러니까 논을 갈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또 그루마를 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소 가죽으로 또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신발, 가방, 장갑, 모자 뭐 다 가죽으로 하는 것들.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죽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소고기 또 맛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뼈도 뭐 사골 이렇게 하고, 또 장신구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피 같은 경우는 또, 약재, 약으로서 씁니다. 의학으로. 한약이 아니라 양약으로요. 그 다음에 또 화장품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또 선지국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털도 또 이용하게 쓰고, 이게 전부가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득을 주는 소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동물, 소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소 머리 모양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건 오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칼도자인데요. 칼도. 이 칼도자는 그 어떤 전쟁터에 쓰는 긴 칼이 아니라 주방에서 쓰는 두툼한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툼한 칼인데요. 이 칼을 지금 보면은요, 칼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하얀 부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 거. 자, 이런 겁니다. 이 칼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게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그대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풀해자가 드러난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풀해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풀어지다 그런 뜻이죠. 풀어지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갈착자입니다. 갈착. 이게 가다 그런 뜻이죠. 예, 가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이 먼저 엄마 아빠가 계시면 이제 형제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멀리 떠나가잖아요.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뭐 또 훑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뭐 경조사가 있거나 집안에 뭐 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가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형제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훑어지는 게, 풀어지다 하는 것은 훑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이 훑어져 가지고 이제 결혼 시집장가를 가서 훑어져 가지고 정착생활을 하다가 어떤 뭐 경조사가 있거나 뭐 큰 행사가 집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갈착자 가서 흩어졌던 것을 가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해자입니다. 이게 만날 해자예요. 예,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이거는 풀어지다 그런 뜻이죠. 예, 풀어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긴장을 하고 막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방에서만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그럼 오늘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길게 넓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 훅 넣고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게으를 해자입니다. 게으를
을을 해자예요. 예, 여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힘력자. 자, 힘력자는 7급에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일하는 능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물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잡을 때 밑에 있는 거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밑에 있는 걸 잡을 때 그 팔 모양이 이렇게 쭉 뻗죠. 그 다음에 쭉 뻗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그 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힘을 썼잖아요. 이제 들었으니까 힘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요, 팔이 쭉 뻗은 거하고 이제 물건을 들고 이렇게 했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요. 자, 이자 모양이, 이자 모양. 자, 이자 모양 됐죠, 이자. 그러죠? 자, 이자 모양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180도로 돌리면 뭐예요? 힘력자잖아요. 그죠? 자, 이게 팔을 쭉 뻗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집으려고 팔을 쭉 뻗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짚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180도로 돌리니까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력자입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 그림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